412페이지 11번 보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죠. 개선사업에는 사업 시행 방식이 크게 4가지가 있었죠. 셀프,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개선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뭘 공급하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환지랑 관리처분계획으로 뭘 공급하죠? 건축물. 그 29페이지 좀 볼까요? 노트에. 정비법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업 3가지 비교하는 거. 해서 저 끝에 첫 번째 칸의 사업 시행 방식 보면은 개선사업은 셀프,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그리고 개선사업은 이 4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네, 혼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환지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주고 뭐까지? 오피스텔. 이거 아까 질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 표 맨 끝에 그 밑에 표에 저 밑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오피스텔 공급의 특례라고 해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의 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랑 부대시설 및 오피스텔은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뭘 공급하죠? 건축물. 그래서 기역이랑 디귿이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 시공자 선정. 또 거기 29페이지에 나오는 거겠죠?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규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 거기 보면은 시공자 선정 시기 해가지고 맨 끝에 나오죠. 그 표에. 자 조합이 사업을 할 때 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요 토지 등 소유자는 사람이 몇 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죠? 20인 미만. 사람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자치법규가 뭐였죠? 규약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합도 원칙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데, 조합원이 작을 때 몇 명 이하냐면 100명 이하일 때입니다. 100명 이하. 사람이 작으니까 이럴 때는 조합에 만드는 자치법규는 뭐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사람이 작을 때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도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는 처음부터 사람이 20명 미만이니까 이럴 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장 군수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시행자일 때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공자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아까 시장 군수나 주공이 시행자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뭘 구성했죠? 주민대표회의.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했을 때는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거 요렇게만 써놨는데 이런 것들 내용이 있었죠. 시공자에서는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번에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그렇겠죠.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4번 조합원이 100명, 나왔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 사람이 너무 작죠? 이럴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조합을 할 때는 원칙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사람이 작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공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아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게 자, 재, 구, 비, 시, 설 이었죠? 그거 아닌 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이 2번에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건 없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정비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했죠? 그 예정구역 지우고 그냥 정비구역으로 바꾸십시오. 예정구역은 옛날입니다. 옛날. 그 다음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시공자, 설계자 이런 것들 바꿀 때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4번 청산금.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죠.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이번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건 좀 틀리기가 힘든 지문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겠죠. 근데 조합은 민간이니까 자기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탁을 하겠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소멸시효는 5년.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서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합니까? 후에 압류합니까? 저당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물상대위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게 이제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그 다음에 근데 4번이 이게 틀렸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멸시효는 5년인데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가 아니라 자 확정되는 게 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고 나면 이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렇게 기산 확정되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산점이 다음 날이 돼야 됩니다. 다음 날. 그다음에 조합 옳은 것.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조합은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하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건 재개발 사업만. 토지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렇죠? 정비법에서는 대의원에는 조합원이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1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29페이지에 노트의 29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사유가 8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민간이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보면은 제가 3개, 3개, 4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천재지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환 정비 방식. 요걸 줄여서 제가 천병순 이렇게 천병순.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4번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근데 여기 무슨 사업은 제외하죠?
재건축 사업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5번은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얼마 안에?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얼마 안에?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요거는 3년. 그 다음에 6번째는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7번, 8번은 면적 2분의 1 이 두 개가 나오는데 7번에 보면 국공유지 내지는 국공유지와 주공이 소유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죠? 2분의 1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면적 2분의 1 이상이 공유지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8번은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조합이 하지 않고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로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뭐 오늘 외우면 또 까먹겠죠.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면 또 외우고 또 까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것들은 반복하면서 해서 천병순,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인가 면적 2분의 1 이렇게. 근데 여기서 4번에서 재건축 사업은 제외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문제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보면은 당해 정비구역의 면적 2분의 1 이상이랑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때. 이게 8번이죠.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당해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면적은 2분의 1 이랑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이게 이제 7번 사유. 그 다음에 천병순 중에 천이랑 순 나와있죠? 천재지변, 순환정비방식. 그 다음에 5번 정비계획에서 정한 여기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의 재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 발행이나 이런 거.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자,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 그 다음에 3번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게 우리 아까 책을 읽을 때 나왔었는데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요약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이나 해임 이런 것들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10이 들어가 있죠. 기억에는. 그 다음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참고로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일반 총회는 7일 전까지, 창립총회는 14일 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에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보면은 A, B, C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D가 지상의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을 때 몇 명으로 보죠? 한 명. 그러면 A, B, C를 대표하는 한 명. 그 다음에 D, 한 명이죠.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럴 때는 각각.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각. 그러니까 첫 번째 점에서는 지금 2명이 나와 있죠. 2명. 그 다음에 새 필지를 한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한 명.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한 명. 그 다음에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랑 지상권자 G. 토지 소유자랑 지상권자가 다르죠? 이럴 때는 한 명. 그러니까 첫 번째 점에서는 두 명이고 뒤에 두 개는 한 명씩이니까 네 명이죠. 네 명. 토지 등 소유자가 네 명. 예.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 시장 우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사업비를 아까 얼마 예치했죠? 20%. 20%. 지정개발자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지정개발자일 때는 사업비를 20%만큼 예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맡겨놓은 돈이죠. 예치한 금액이니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거는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건 우범화지대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니까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죠. 누구랑 협의한다고 했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랑. 교육감, 교육장. 그 다음에 4번. 시장 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죠. 그 다음에 5번.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 10% 나왔으니까 뭔가 이거 경미한 사항인가 이런 느낌이 확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데 경미한 사항이면 신고하겠죠. 이렇게 10% 보이는 순간 이거 경미한 사항인가? 라는 느낌이 확 오면 참 좋죠. 그 다음에 20번. 요건 아까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작년 문제라고 했죠.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해서 요게 임대주택 그거 3번. 아까 그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90% 이하, 공공 임대주택은 30% 이하,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는 80% 이하, 임대주택은 20% 이하,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 이하. 그게 정비법 10조입니다. 정비법 10조. 그 정비법 10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없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21번. 옳은 것.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대의원에는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재, 구, 비, 시, 설. 조합원의 자격. 무지하게 나오죠.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조합원의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시공자, 설계자. 자, 재, 구, 비, 시, 설.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안 됩니다. 아까 총회의 정권사항 중에 임원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도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는 임원이니까 총회에서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없다. 저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맞는 말만 내기 위해서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이 본능적으로 저희 본능에 가까워져가지고 옳은 말이 입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아까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때는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보지만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옳은 것. 재건축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설이 열악한 경우에 실수해야 한다? 양호. 재건축 사업은 양호 밀집.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에게 뭐 받죠? 인가. 조합 만들 때는 인가.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근데 아파트를 갑이 받는 거랑 을이 받는 거랑 뭐 중요합니까? 하나만 주면 되죠. 개수가 중요한 거지 누가 받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누구든지 그런 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갑이 갑자기 한 개 받는 사람이 2개 받고 3개 받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지만 갑한테 1개 주나 을한테 1개 주나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미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가 이전돼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경미현상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5번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정비기금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23번 재개발 사업. 틀린 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등이 하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 책에는 없었는데, 자, 정비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하거나 해체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법 조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가받은 사업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요거는 옳은 지문인데, 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데 인가받는다라는 건 이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대 복리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뭐 규모를 확대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지어주면 좋죠. 많이 지어주는 좋으니까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인데, 이게 위치가 변경되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위치가 변경돼서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조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의 건축물을 임시 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분은 면제된다. 요거 아까 읽긴 읽었는데 우리 요약서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게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거기 26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임시 수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은 임시 거주시설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임시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대상자는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들을 위해서 임시로 정비구역 내외에 소유자한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주택 자금을 융자를 알선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페이지. 이러한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나 공공단체 내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국가, 지자체 가로하는 부분은 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가 됩니다. 사용료나 대부료가 면제가 된다. 요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우리 문제에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의 건축물을 임시 거주시설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임시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그게 거기 우리 책에는 그냥 무상 이렇게만 써놓은 겁니다.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조합이 시도지사 또는 주공 등의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공이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요거 아까 10조 있죠? 10조가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90% 이하, 임대주택은 30% 이하, 재개발 사업은 국민주택은 80% 이하, 20%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했죠. 요거 조합이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안 팔리면은 사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공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이걸 재개발 임대주택 이렇게 부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짓는 임대주택을 재개발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이 재개발 임대주택은 요 사람들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합니다. 근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하기 어려울 때, 자금이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국장에게 주공을 인수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번. 옳은 것.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장은 인감증명서에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없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돼요. 동의서를. 동의받은 거. 그래서 뭐 조합장은 아직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 총회에서 뽑혔을 수도 있겠네. 인가 신청할 때는. 근데 이런 명문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해야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에 있었음을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 당연 퇴임. 그리고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 안 됩니다. 운동 안 되고. 5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견하는 총회의 경우 아까 20% 이상이 출석하는 게 있었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얼마가?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서랑 관리처분계획은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되죠.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물어봤으니까 20%. 그래서 20%가 출석하는 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합 설립시 동의 요건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혼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6번.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로. 이거는 너무 옛날 문제인데. 이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요지란 말을 요새는 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닌 걸 찾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정답이 4번인데, 정답인 것부터 보고 나머지 어떤 것들이 경미한 건지 한번 보죠.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단순 정정이라고 돼 있죠. 단순 정정이니까 이건 경미한 사항 같지만 뒤에 보면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용 오차를 반영하는 경우, 단순 정정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 맞습니다. 대신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면은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뭔가 따라서 바뀌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니까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판결에 따라.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판결에 따라라고 돼 있고 5번에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그러니까 상위 계획들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결, 이러한 것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 내지는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다른 것이 바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바뀔 때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3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아파트 받는 사람인데 나는 아파트 안 받고 그냥 임대주택 받을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득이니까 우리가. 오케이. 그다음에 28번 틀린 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네, 관리처분계획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지에 관한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한다. 그 다음에 2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을 하죠. 3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공급 방법에 관해서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토지 소유자에게 바꿔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바꿔주는 건데 주택법에서는 청약통장도 있고 막 이래야 되고 입주 시기, 납부금, 입주 절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절차에 관계없이 여기서는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에게 내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한 주택법의 주택 공급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4번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분양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이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죠. 그 다음에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또 나왔죠.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한다고 했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게 정확한 겁니다. 아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한다고 했는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선 인수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국장에게 주공을 우선 인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29번.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보면은 쭉 나와 있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죠. 분양 신청 자격. 분양 공고. 자, 그러니까 아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공고를 해야겠죠. 이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들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의외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양 공고라는 게 이거니까 분양 공고라는 게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분양 신청 자격, 내가 분양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방법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디가 하는지, 기간이랑 장소,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요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찍어도 4번, 5번 중에 찍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뭐 분양 공고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0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서 보면은 사업 시행자인, 이거는 근데 솔직히 29번 문제는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해설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이거는 공고하는 사항이 아니라 통지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통지하는 사항. 가만 생각해 보면 분양 공고라는 건 이거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공고하는 거죠. 분양 대상자별로 네가 분양 받는데 돈 얼마 분담해야 된다라는 거를 공고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면은 틀린 것.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겠죠? 준공검사는 시장, 군수, 준공인가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두십시오.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뭐 이런 거 우리가 주택법에서 배웠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3번 주택법에 가서 보도록 하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하나만 더 하면은 아까 사업의 절차를 지웠구나. 자, 공사가 완료가 됐죠. 그러면은 준공인가를 받고, 준공인가가 받고 나면은 공사 완료 고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측량하고 분할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에서 하는 사항을 고시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 이날 해제가 되죠. 근데 관리처분 계획이 아닐 때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 근데 다른 사업에서도 당연히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인가를 받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 말고도 뭐 환지, 셀프, 수용 방식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업 시행 방식일 때는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 근데 관리처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요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4번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해제되는 사유가 있었죠? 추진위원회 나오면 얼마였죠? 추진위원회 나오면 2년. 나머지는
3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러면은 해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지정권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업을 안 해서 해제가 될 때는 이제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인가는 당연히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죠. 즉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해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 사업 완료 아직 지금 등기도 해야 되고 청산금도 막 징수 지급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업 완료로.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다음 31번. 틀린 것.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겠죠.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니라고 했죠.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조합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합의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귿.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등기하고 청산하죠. 이 등기 얼마 안에 하죠? 지체 없이.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인데 이거는 뭐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계법에서 비용 부담을 배웠는데 원칙적으로 뭐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1번에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게 원칙 1번 맞고, 지자체는 시장 구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 보조할 수는 없다? 아닙니다. 융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 직접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이니까 시행자한테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하라고 그건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건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 구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데에는 지가 직접 징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 구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비용을 좀 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배웠던 비용 부담을 가지고 충분히 다른 것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건축법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